이영작 한양대 석좌 교수와 함께 정치 상황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같이 보셨는데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이 일단 끝났습니다. 향후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근데 뭐 야당이 지금 승인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야당이 얻을 게 뭐가 있나요? 야당이 얻을 게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요? 네. 어차피 지금 뭐 정말 누구 말대로 결정적 한 방에 나온 것도 아닌 거고요. 네. 이제 지금 3일 동안 이제 요식행위 다 갖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야당 마음에 안 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낙마를 시킬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그렇기 그럼 때문에 야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당이 이런 때는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이니까 뭐 마음에 안 들지만 승인을 해준다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본회의 표결로 가서 그렇죠. 반대를 하더라도요. 예. 그게 옳은 태도지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붙들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나 분위기로는 네.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하고 단독으로 본회의 상정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국 경색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할 수 없죠. 그렇게라도 여당이 그러니까요, 이게요, 해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거든요. 아. 이거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건 대화로 해서 대화로 안 풀리면 다수결로 결정짓는 게 민주주의 원칙인데 그 원칙 지키는 것 자체를 여당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당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도 기왕이면 여야가 그 이용이면 다 엉치마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지만 아니 그래서 네. 뭐 여당 입장에서도 네. 그래? 그러면 뭐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야당한테 촉구도 하고 좀 대화도 하자 그러고 설득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게 정치 아닙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이게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대화할 만큼 대화해 봤어요. 지금 네. 과정이 다 끝났어요. 이제는 비유 맞추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국가의 손실이 얼마나 되겠어요. 국가 손실을 생각해야죠. 하루를 연기하면 얼마만큼 손실되는지.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쓸데없는 갈등만 더 없어도 1년에 20-30조 이상의 사회 갈등 네, 비용. 사회 갈등 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회 갈등의 대부분이 여야 대결에서 나오는 총리 인준이 겁니까? 늦어지는 것도 비용 발생.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건 저는 그런 국면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네. 그 예정대로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던데 네. 새누리당은 원래 오늘까지 청문 끝나고 경과보고서 채택을 해서 12일 날 처리하는 걸로 그런 일정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일정대로 그냥 밀어붙여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는 거를 안 가는지 연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연기란 건 날짜가 있는 건데 무기 연기가 아닌가요? 날짜 없이. 날짜 없이 연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야당으로서 뭐 우리 급할 필요 없지 않느냐. 대통령이 있는데 꼭 뭐 그렇군요. 총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12일이라는 날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전제로 대통령이 방미로 떠나기 전에 총리를 임명하자. 그래서 된 날짜죠. 네. 그러니까 뭐 여당으로서는 약간의 뭐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과정을 다 마쳤는데 왜 하루라도 더 끌고 갑니까? 알겠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시니까 그 국회법 개정안도 원칙에 비춰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원칙에 비춰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요, 행정 행위 자체를 갖다가 간섭하는 그런 법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동기가 문제거든요. 이 법안의 동기가 있는데 법안의 동기는 세월호 특별위원회 무슨 담당 과장을 갖다가 정부에서 그걸 정부에서 임명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그거 못하게 하려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동기 자체가 행정부의 행정권을 침해하는 데서 시작이 된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상권 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정의와 의장이 이렇게 절충안을 냈다고 그러는데요. 중재안이요. 네, 중재안을 냈다고 그래서 강제성을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네. 요구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바꾸고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거죠. 그다음에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이렇게 검토하고를 앞에다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회는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부는 검토해서 받을 만하면 받고 검토의 결과 이건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렇게 열어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건 지금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거 잘못된 거니까 수정하라라고 얘기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이유도 없어진다. 명분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정치권이 이렇게 대화 타협으로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셈이 되는 거네요. 근데 원래 그러면은 그라운드 지로로 도로 간 거죠.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 가지고 지금 몇 달 동안을 거의 한 달 동안을 갖다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 거 아닌가? 약간의 이 뉘앙스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거죠.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거죠.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강제성이 없고 따라서 위헌 소지가 없으므로 이번 이렇게 바꾼다면. 그죠? 글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 없는 거 가지고 여야 정치권에서 갈등 구조를 만들고 한 달 이상 시간을 갖다가 웨이스트하고 한다는 건 정말 정말 딱한 일이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정치권은 이번에 고친 대로 그냥 보내든지 아니면은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서 보내든지. 그다음에 원한 대로 그러니까 고친 대로 보내면 이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또 이렇게 이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을 보내면 대통령이 그렇다면 뭐 위헌 소지가 없다면 하고 받아주든지 이제 선택을 이제 정치권이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 더 좋습니까? 그거야 이제 뭐 정치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모양새를 만들자면은 중재안을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보내는 것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렇죠. 모양은 좋아지지만 그러나 지금 보니까 야당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그렇다면은 불가피하게 비토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당보다는 야당의 선택이 야당에 딸린 거죠. 이제는. 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 미국 방문 전격 연기 문제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대통령의 결정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지금 미국과의 상황이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이 3국 간의 이 갈등 구조도 심각한 문제고요. 특히 저쪽 남진해라든지 그런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우리한테도 사실 불똥이 튀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하고 일본 관계도 또 아주 참 계속 개선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최악이라는 표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미국의 힘을 빌리고 국제적인 여론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회를 점점 더 밀어가고 있다, 연기하고 있다. 사실 아베 정부는요, 아베 내각은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본이 참 그런 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 현재 국제 상황을 봤을 때 네. 그것에 대해서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요. 내치하고 외치가 서로 얽히면 안 돼요. 내치, 외치는 외치입니다. 예. 네, 그래서 내치하고 외치하고 얽히면 그건 아주 최악입니다. 우선 그 네. 외치로 볼 때 네. 제가 이 문제로 며칠째 네. 지금 이 출연하는 정치인들이나 패널들하고 네. 지금 의견을 이제 여쭤보고 있는데 네. 야당 쪽에 몇 분이 네. 뭐 사실 이번에 뭘 별로 중요한 안건도 없는데 네. 라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이게 외교고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다 갖고 있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봐서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별일 없이 만난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문제는 뭐 예.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예. 그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정보 교환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요. 미국 내에 한국 전문가들로 하여금 네. 한국 상황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효과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이 미국의 여론을 돌리기도 하고요. 미국의 그 상하원의 여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한미 관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특히 네. 이제 지금 북한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불안해지고 있을 때 지금 뭐 언제 무슨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보다 아무튼 불안한 상황이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공동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예.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 중요한 거죠. 비록 메르스 사태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긴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치고 네. 외치, 네. 이 방미 네. 그것도 미국 대통령과의 네. 한미 정상회담은 네. 그것대로 추진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연기한 것은 잘못됐다. 네, 이런 그건 굉장히 말씀이시군요. 잘못된 거죠. 네. 자, 그런데 청와대가 이렇게 연기하는 과정에서 네. 야당이 뭐 계속해서 연기를 요구했어요. 또 여당에서 일부 의원들도 그랬고 뭐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결국 대통령이 말하자면 여론을 수용한 건지 여론에 진 건지 말이죠. 저는 글쎄요. 그것보다 대통령 어드바이서들이 네. 여론에 밀린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네. 그 어드바이서들이 너무 정치화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참 걱정이 됩니다. 이게 특히 외치 문제에서는 우리가 정해진 코스가 있으면 그 코스를 따라가야 되는데 네. 그 따라가는 코스에 내치가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예. 한미 관계가 꼬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미국 방문 연기 잘못됐다고 그러시니까 네. 네. 사실 이 청와대의 전격 방문 연기 결정 발표가 나자 네. 여당도 잘했다. 네. 야당도 다행이다. 잘했다. 네. 언론도 대체로 잘했다는 네.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만호 원장은 네. 여야와 언론 모두로부터 지지받은 일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까지 얘기를 하던데 네. 저는 이런 반응이 그럼 정상적인 건가? 비정상이죠. 극히 예. 비정상이죠. 지금 우리나라 이 메르스 사태도 비정상적인 건데요. 예. 사실 메르스 사태라는 것이 뭐 그냥 너무 단순화시키는 건지 모르지만 예. 중동 관계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중동 관계에 불과한 것에 대통령의 아주 막대하게 아주 막중한 한미 관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결정은 정말 잘못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말 우리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이 국내 정치가 이 외치 특히 예. 한미 관계라는 거는 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예. 이게 가볍게 다룰 수가 없는 문제란 글쎄 말이에요. 말이에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네. 4박 5일 일정 중에 네. 워싱턴 일정, 그러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는 정상회담을 네. 중심으로 한 일정은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휴스턴 가서 하는 다른 일정, 네. 뭐 경제 외교입니다만 그렇죠. 네. 이 부분은 뭐 좀 줄이더라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은 뭐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네. 전격 연기 결정이 나와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네, 그 미국에는 참 그 밑에 있는 한국 전문가들, 예. 그 사람들의 생각을 돌려놓는 것이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함으로써 이 박근혜, 더더군다나 또 오늘은 CDC에서 한국 메르스 아무 문제 없다. 네. 미국인들 여행하는 거 괜찮다라고 그렇죠. 예. 발표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또 WHO도 비슷한 네. 입장이고요. 예. 그런데 이 메르스를 핑계를 대고 안 간다. 핑계라기보다 이유로. 그렇죠. 아니, 이유로. 메르스를 네, 이유로. 이유로 안 간다. 이건 미국에 있는 한국 전문가들이 예. 저게 뭐야?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불필요한 오해를 또는 그렇죠. 그리고, 의혹을. 네. 그리고 좀 세계적으로 한국 메르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뭐 미국에서 그런 발표해서 괜찮나 보다. 대통령이 메르스를 이유로 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예. 회담을 갖다가 연기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그럼 어쨌든 힘들죠. 이미 이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예. 잘못된 건 잘못됐다는 그래서 걸 얘기를 해야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미국 방문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게 맞겠죠? 최소한도로요. 제가 봤을 때는 외무부 장관에도 보내가지고 한국 전문가들 만나서 예.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못 왔다. 그 장관이 왜 가야지 왜 전화로 했을까요? 아니 이게 며칠 전부터 사전에 미국에 사전 양해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쳤다는 건데 그러면 장관이 직접 갔어요. 가서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이번 특히 미국 문제를 보면서 이거 도대체 아마추어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메르스 대책반에 들어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글쎄 말이에요. 왜 그걸 안 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야죠. 지금이라도 아무튼 늦는 것보다 안 하는 것보다 늦는 거라도 나으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 전문가들을 달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